안녕하세요. 저 이학수 동엽입니다. 오늘 먼저 만호사리 주민분들에게 민원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경기도 산업일지과 한병길 팀장님, 그리고 평택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이장님들과 우리 김수로 이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이 민원이 제기된 거는 아마 오늘 진짜 한번 이 시와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모여서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되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공무원 관계자분들과 다른 분들의 인사는 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일지과 우리 한동균 팀장님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일지과 산단관리팀장 함동균입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의 이 변경권에 대해서 지금 이게 15년도에 이제 저희가 산단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옆에 이제 포승 일반산업단지가 있었는데 그 일반산업단지의 그 우암이라는 그 이제 회사,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완제품이든 뭐 그 회사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트레일러나 뭐 이런 차가 120m 이게 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진출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평택시청 이렇게 거기서 이제 협의 안건으로 이제 그 3단계 변경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와서 저희가 그거 갖고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중앙정부나 국토부 산업부, 뭐 산업단지 관리공단, 그리고 주가 되는데 평택시 각 부서 협의를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3단계 변경을 그 당시 진행을 했어요. 진행했고, 그 다음 이제 그 시행사에서 이제 사업 수행하고, 그 16년도에 이제 준공을 그 평택시랑 각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현장 확인하고 시설에 대해서 이제 됐나,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이제 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각종 이제 지금 문제된 도로 점용 이런 거는 인가 후에 할 조치 사항이거든요. 준공 인가 조건으로 이제 다 그 협의 의견에 들어왔던 그 트레일러 하기에는 그 진입하기 위해서 월 1회 하고 그 경찰 입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이동 통로를 하기 위해서 안전 이동 통로를 하기 위해서 뭐 노면의 표시라든가 뭐 각종 조건을 걸고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그 평택시에서 지금 그런 이제 부서에서 지도 관리 업무를 했는데 그게 이제 관리 업무가 소홀히 됐던 탓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택시하고 그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일단 우선은 이게 그 당시에 인가 조건 했던 거를 시행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좀 논의를 더 평택시하고 주민들하고 뭐 그 좋은 방안 있는지 그거를 하려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시랑 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계획을 지금 승인을 새롭게 변경의 승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경의 승인을 요청한 건 어디입니까? 그 변경 시행 이제 이게 준공된 산단에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고 그럼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제 관리 기관 이 평택시 주무관청이니까 그러니까 평택시의 각종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 각종 여기가 국가산업단지니까 그 중앙
정부하고 그다음 산업단지 관리공단 뭐 이런 점 각종 그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그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관계되어 있는 평택시에서 누가 답변을 좀 주셔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 건설도시가 어느 분이시죠? 아니, 지금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이게 만약에 우량의 지지권의 도로 조명료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8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냥 불법으로 하신 거죠? 저희도 사실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점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시스템이나 이제 전담부서를 보니까 우리가 중고 이 시점에서 예전에 2016년 그 시점에서 별도로 점용을 신청하기로 이렇게 협의금을 줬는데, 그동안 이제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아마 왜 신청하는 것도 이제 사고에 의해서 조금 점용이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파악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양HC 1공장, 2공장, 3공장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허가는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자 하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이제 법에 이제 지금 언제까지 신청하나 그런 건 없고, 이제 주문 떨어지고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신청해서 깜빡하고 아마 누가 그때 다 확인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양HC가 지금 만들어 원래 그 출입구가 따로 있었죠. 두 개명이 있는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니는 걸 이제 출입구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큰 차 있잖아요. 아까 트랜스포머 이제 100m 정도 되는 완제품 추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허락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때만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한 게 그거예요. 이 우양HC라는 기업이라는 게 작은 회사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설계를 뜨고 자기들이 이거를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출입구가 만약 설계에서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처음부터 질 때 왜 이게 지금 특혜 의혹이라는 게 지금 나오냐고 하면은 이게 자기가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려면 지금 출입구가 첫 번째예요. 그럼 설계를 해서 분명히 떴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거기다가 해놓고 이 도로 자기들이 이제 도로 조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아예 그냥 작정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고 싶어서 평택에서 올렸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건설도시가에서는 그 내용을 상당한 쪽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로를 바꿔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점용허가만 문제가 지금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이제.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8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사장인데 이거를 수출하면 자기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20m든 50m든 100m든 110m든 그 출입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 그게 분명히 설계에 나왔을 건데 결론은 출입구가 거기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 도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완충 녹지라는 거잖아요. 그 녹지가 과장님, 녹지가 팀장님, 김현 팀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완충 녹지가 이렇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부지가 이제 도로로다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그 사용하는 부지를요, 전에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게 터치나무로다가 활용했던 부지를 재조성해서 하는 거로다가 협의를 해서 저희는 그렇게 조치.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할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공장에 설계를 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이 진출입구가 우선이잖아요. 그 넓은 데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을 어차피 저 옆으로 여기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만약에 공장을 지금 이 큰 게 나가야 되는데 진출료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완충 녹지 지역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경계와 경계선이에요. 그 완전 녹지를 갖고 이 토목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물어봐도 제가 전문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대요.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거를 손댔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86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도로 조명을 안 내서 그 상가들 조그만 게 있는데 3m짜리 내놓고 나무 심어갖고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3m 도로도 그 허가를 안 받으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막아버려요. 힘없고 나약한 우리 한 사람들이 그걸 안 맞았다가 바로 막아버리더라고. 제가 그걸 너무 잘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걸 막았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하물며 이게 120m라는 거를 그리고 이 승인하는 조건도 지금 안 들어왔어요. 가감속 차로도 안 했죠. 통행 안전성도 하나도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평택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소홀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 관리감독 소홀한 거 인정하시냐고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관리감독 소홀한 거 인정 안 하세요? 사건들인가 봐. 아니, 관리감독 된 거 소홀한 거, 아니, 관리감독이 된 거 소홀했다고 인정 안 하세요? 대답해요. 아니, 8년 동안 그 넓은 곳을 아무 이유 없이 썼는데 그 관리 감독 못한 게 지금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농사가 아니, 인정을 해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인정합시다 하면 다음 달에 오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업비원가 김현준 씨 혼자 다 했잖아요. 얼른 대답하세요. 이만 주시는 누구예요? 얼른 좀 봐요. 어떻게 생겼나? 우리 집 하나도 못 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디서 그래? 지금 상황에서 저 미래전자산업회장 최형윤입니다. 지난번에 뵀던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일단 그 현안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지는 국가산단 땅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국가산단과 그 포승 제2산단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맞춤 목적이라고요. 예.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현재 시점이 지금 평택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일단 잠깐 얘기하세요. 끊지 말고 잠깐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준공이 완료되면 녹지는 녹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관련 부서에 그 기관이 이제 준공이 조성이 다 끝났으니까 관할 시공에다가 이 부분을 기부 체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25년 12월에 아마 의왕의 HC가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관공서에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사업 시행자한테 제출을 했고 시행자가 접수해야 되는 부분 접수를 놓친 거예요. 그 당시에 25년 뒤에 그 포승 이산단 주식회사 그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게 시청서로 접수를 했어야 되는 걸 안 했던 거고요. 현재 시점에는 무슨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120m 폭이라는 부분 너무 넓은 면적이긴 한데 저희가 이걸 뭐 지금에 와서 저희 솔직히 뭐 10년 전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준공이 나기 전 시점이니까 국가산단 땅이었던 거고요. 준공 이후에는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 공문은 분명히 갔을 텐데 도로조명 허가 신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목 변경도 안 돼 있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이미 산단에서는 경기도 산단 심의를 가보면 한 25분 이상의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입로가 적합한지 경관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모든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판단을 해주세요. 쉽게 그렇게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서 거쳐서 이게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논할 수는 없고 지금은 다만 그 당시에 이미 결정된 부분을 중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도로조명 안 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관련해서 도로조명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지금이죠. 자, 완충록지. 예를 들어서 이 상단과 상단의 경계선의 완충록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단과 상단을 구분해주기 위한 그렇죠. 목적입니다. 구분하고 또 예, 하는 예. 거예요. 미관이라는 것도 형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사자였으면 큰일 났겠죠. 그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게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다들 인정을 안 하세요? 같이 해요. 뭐 친구들 거고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과장님. 좀 전에 예를 들은 게 동네에서 389때 자기 그 도로 조명 허가를 안 맡으면 바로 나무를 심어서 차가 통행을 못하게 만듭니다. 3m, 4m짜리도요. 근데 이 120m짜리를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의원님 말씀은 평택시 직원들이 관리 소홀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에 25명이 경기도의 의원 25명이 시민의원 25명이 잘못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 나가신 거고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평택시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 소홀히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대답하라는 건데요. 지금 자꾸 나가시니까 지금 주민들이 야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님 말씀하신 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가감석 차고 설치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 명시를 했잖아요. 예. 이거 조건 이행에 명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감석 촬영해라. 그 다음에, 우리 일단은 통행료, 횡단보도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행했죠. 예. 그 미행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조건을 걸었어요.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처럼 뭐 범칙금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일단 그래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관리 소홀한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가 쉽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산업의 경계라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완충록지는 손못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이 돼갖고, 그러면 변경이 된 거 우리가 명시한 조건을 이행을 했어야 지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8년씩이나 그냥 관리를 안 해보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불법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피해가 누가 가요? 피해는 누가 갑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누가 피해가 가요? 주민들이 전화하지 않았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일해갖고 피땀 가고 흘려갖고 다 월급 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의 최소한 노력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번에 만약에 안 밝혀졌으면 계속 그대로 갈 거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웃긴 게 하나 있어요. 9월 23일 날 우리 강정구 의장이 그러니까 민원들 만나고 우량회 시작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공원으로 명시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강정구 의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얘기를 다 하고 갔어요. 그럼 강정구 의원님한테 그 민원 받은 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현장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지목 변경한다고 10월 2일 날 지목 변경하시죠. 예. 그럼 지목 변경하신다고 강정구 의원님한테 보고했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목 변경은 그 부수적인 절차라는 말씀을 제가 물어볼게요. 예, 예. 지금 만약에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목 변경하거나 도로 조명 허가를 낸다고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강정구 의장이 민원을 받아서 원상복구나 해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래첨단산업과 최기혁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최기혁 과장님이
그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지목 변경 자기가 알아서 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제 대답 말해주세요. 지금 예안이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니, 첫 번째, 예.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산업단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절차가 이미 법적인 부분이 다 돼 있는데 지목변경이 산업단지에서 다 정해진 거를 공문을 뿌리면 그 부서가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지목변경 신청이 안 들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산업단지에서 이제 절차는 이미 끝난 건데 도로조명 신청은 안 들어왔을 뿐이지 그 중간에 지목변경을 저희 행정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 변경까지는 저희가 해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평상시에서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 의장님께서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의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냥 만약에 지목 변경을 의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단독 처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보고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변경했는데 그럼 10월 2일 날 바로 지목 변경을 해갖고 이제 공원을 없애버린 거네요.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공원을 없앤 게 아니라 지금 의장님한테 잠시만요. 보고했다는 네, 도의원님 무슨 말씀 이해하시나요? 제가 좀 답답해서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녹지에서 도로로 바꿔줘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바꿔줘 있던 거예요. 그것만 안 아니 되는 지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를 아니 과장님 앉아보세요.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 8년 동안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서 관리를 안 했으니까 관리 감독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9월 23일 날 강동원님이 주민분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 앞에서 민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0월 2일 날 지목 변경이 바로 됐어요. 민원이 들어갔으면 지목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갖고 몇 차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지목 변경 가는 걸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또 하나가 이게 만약에 강정구 이장이 만약에 이거를 민원을 알고 보고를 했는데 이걸 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정구 이장님을 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정구 이장님이 민원을 혼자 들고 있었던 거고 난 전혀 몰랐던 거였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서 다 도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과연 이게 뭘까라고 다 찾아보고 경기도에서 다 전체적인 서류를 다 받아보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민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 지목 변경하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짜고 치면 고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우리 주민들은 뭐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꾸 고스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설명드리는데 지금부터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산업단지 계획 변경 도시계획 수립project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목 변경까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아니 그러면 아니 이장님이 전화하시면 저희가 지목 변경을 막 이렇게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이장님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자중해 주시면 말씀해주셔서 그 안 돼 있던 불구를 지금이라도 발견해 너무 다행이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 절차상 지목변경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돼 있는 거라서 그 절차를 이해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건데 저희는 분명히 지목변경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는 예, 잠시만요, 의원님. 그래서 지목변경까지는 저희가 해놓고 도로조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목변경을 해놓은 것 자체가 의원님한테 무슨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어차피 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8년 동안 이걸 깜빡 잊던 어떻게 됐던 우리가 뭐 인중계가 안 됐던 일단 관리 소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만약에 이걸 했었다고 해서 만약 지역 변경을 몰랐다 근데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지목 변경이라는 게 그 8년 동안 아까 급히 서두른다?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늦었지.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민원이 들어오는 시점에 급하게 근데 처리를 흥행하고 있죠? 그런 말씀 드릴게요. 저희 그 공무원은 사실은 법상 절차나 이런 걸 그 시기 안에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도로조명 허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와서 했어야 되지만 지목변경은 당연한 수준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안 시점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처리하는 근데 의사를 겁니다. 그거를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죠. 그럼 8년 동안 넘어간 거를 8년 동안 몰랐던 건가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 몰랐던 건가요? 우양에 그 도로 진입도에 몰랐던 건가요? 26개만 남겨놓은 좋다. 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갖고 산단 심의를 갔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과 중간에 부도나고 이러면서 그 중간 절차들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현재까지도 중공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완료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협백도시공사가 아직 그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한 분들 다 압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좋잖아요. 지목 변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시지가 산출하겠네요, 이제. 했어요. 공시지가 산출했나요? 그럼 산출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안중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가 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원부지에서 도로는 도로부지에서 다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요. 예. 3평짜리, 4평짜리가 아니에요, 이거. 1m, 2m, 3m짜리가 아니라 120m예요. 우리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 3m짜리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근데 120m짜리에다가 2,200평이 넘는 거를 갖고 지금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럼 앞으로 우리 저기 지역에 그 도로조명 휴가 도로조명 허가 안 맞은 모든 저기 상가들 다 열어주세요, 그냥. 그게 낫죠. 돈을 왜 받아요? 지금 작은데 돈 엄청 냅니다, 지금 1년에. 그리고 허가 안 냈다고 다 나가버리면서 120m짜리를 뚫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변명을 드리자면 국가산단으로 있던 부지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각 파트로 내다 보니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지금 땅이 누구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협대식으로 된 거죠. 그렇죠. 예. 무상으로 공급받은 거잖아요. 그거 사고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 관리감독 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받고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받고. 그게 지금 항상 행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못했다는 부분을 써놓기로 많은 거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주민들, 어디 읍사고도 동사고도 어디 가서 민원 처리하려고 그러면 다 돌려요, 뺑뺑이. 그 다음에 연결돼 있다고 해서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합니다.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도로조명이 아니라 지금 지목변경하고 그다음 공시지가 산출해서 과태료 매길 거 아니에요. 도로조명부서라. 예. 네, 도로 전면은 만약에 공원에서 도로 바꿨다고 저기가 아니라 공장 부지 인접 대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자꾸 돌려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정확한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팩트만.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불법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지목변경 했죠. 공시지가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태료를 낼 거 아니에요. 변상금. 네? 변상금을 내야 됩니다, 변상금. 그러니까 변상금이든 과태료도 어차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치, 8년치 다 받습니까? 아니, 저기 5년치. 그렇죠. 5년치로 받겠죠. 5년은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예요? 그럼 3개월 이내에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변상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명 면적에 그러니까 120% 있잖아요. 지금 저명면 120% 이제 부과해서 6년치가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면
우양 HC에서 3개월 안에 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돼요. 지금 이제 법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한 기업체를 위해서 120m를 뚫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만들어주는 지금 과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지금 저희도 몰랐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 알았으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조건을 내세웠어요. 네. 자, 120m를 뚫었어요, 일단은. 자, 그 완충 녹지를 뚫었어. 그래갖고 조건, 명시를 해서 조건을 했어요. 근데 안 지켰으면 이게 원상복구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지금과는 어쨌든 완충 녹지에서 도로도 변경 이제 지치는 이제 뚫으려고 이제 도로도 변경된 시설이잖아요, 지능가. 근데 아직 점용 허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을 참고 그러니까 뭐 구도나무에서 사업 시행자 같은 데 갔는데 이제 접수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지금 만원이 쪽 이 정도 데가 전부 이제 너무 면적이 많으니까 면적을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이나 다시 있잖아요. 물건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너무 구현 설명이 길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완충 녹지를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올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변경 사유를. 그럼 가감속 차로를 하고 통행로에 뭐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설치하던 일단 행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잘못된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럼 이거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 조건으로 했는데 조건을 채우질 않았어.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변사점을 일단 첫 번째로 나갔었는 게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에 이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건설을 그러면 내일 당장 거기다 나무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3m, 4m 도로 점용하면 그 다음날 나무 다 심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당장 나무 심어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허가를 안 맡았으니까. 대답해요. 그거는 저희에서 그까지 대답을 해서 적용 허가를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저희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 지금 이치상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할 때 조건을 명시 조건을 해서 딱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반납합니다. 아유, 얼른 대답해요.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이게 변경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이 현재는 도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변경한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파악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지금 화를 내고 언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 거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만호사리 주민들, 뱃살 아파트 그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뭔가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현안을 만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실시하면서 만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그 평택시 강정구 이장님이 민원을 들고 있는 걸 살림복지가 했는데 아무 주민들 말 없이 지목 변경을 해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겠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조용히 옛날 늘 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진짜로 잘 나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민원이 발생 안 하는 이유가 100번이든 200번이든 300번이든 주민하고 합의에 소통을 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평택시 지금 만약에 행정을 했던 부분들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은 시시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꼭 만들어야 될 거라면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소통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의원님, 제 질문 좀 하나만 할게요. 예.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시죠? 네.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 그 우양 진출로 그 지적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강정구 의원이 지적 변경하기 전에 그게 없었어요. 그게 보고가 확실히 의장님한테 하고 나서 지적 변경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 모든 국민들은 그 지적 변경을 의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지적 변경이 먼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까부터 산업단지 얘기랑 무슨 시위를 했다는 얘기 자꾸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맞춤급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복구를 해야 되죠.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맞춤급제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산단 심의가 가장 큰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까지 해서 도심의를 간 거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뒤에 엎으려면, 그야말로 뒤에 엎으려면, 원상복구로 가려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건 안 된다로 해갖고 경기도 심의를 가서 산단 변경 심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산단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바꾸고 또 산단 심의를 변경 심의까지 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땅을 이렇게 저희가 주거지나 이런 데서 어떤 불법적으로 했던 사항을 하는 경우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복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구를 저희가 명령을 하려면 취미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지금 이학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실 때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됐을 때 그 민원사항을 받으시고 강정구 의원님한테 이걸 지적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시고 지적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강정구 의장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적 변경이 먼저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지목 변경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저희는 행정 절차 아니 지목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아니 안 하면 되니까 일단 강정구 부장님한테 하시면 저희가 해야 될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들은 꼭 필요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지목 변경이 있는지를 의장님이 모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한테 거짓말 하시네. 아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행정 절차 안에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저희 신청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에 해야 되는 것들은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전형의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민원을 잡고 있는 사람이 평택시 의장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그것도 지역구가 아니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구에 계신 분인데 그거를 보고도 안 하고 했다. 그리고 아까는 일단 거기는 멈추도록 하겠어요. 네,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민의 총무 송지현입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당을 보면서 동네에 한 100평 정도 성주 작업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병역에 대해서 밀려 들어가면 가차없이 원상복구 명령 내려요. 또 이행 안 하면 이행 경제 때리고 그러면은 지금 한 그런 8년 동안 우선 그건 이거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고 공원이었던 지역의 공원이었던 땅을 어떻게 그 모양의 기시한테 진출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했고 여기까지 그걸 모르셨다가 면허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한테 하듯이 원상복구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중간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일정 송파했다고 해서 불법했다고 해서 원상복구 내리고 기업체가 그 넓은 땅을 말이죠. 여기까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평택시 땅을. 그러면은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세요. 네, 원상복구 해줘요.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에서 무슨 그 산단 이산단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인 부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그런데 드리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게 자꾸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그러면은 절차가 있다는 그러면 틀려 그만해. 그걸 모르고 그럼 우리가 만약 이쪽이 많은 이쪽에서 면허 제기 안 했으면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럼 무슨 법이 그래요? 합리적인 대화. 산업법은 그 산업단지를 근데 조성하면서 산단법인데 특별하게 이제 산단의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도 유치하고 지역인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지금 법법, 예. 아니, 그 법법 예, 예. 얘기하시잖아요. 법을 어기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아니, 법법이 아니라 법을 어긴 거잖아요. 왜냐면, 명시 조건을 했는데 그 조건을 이해를 안 했어. 그럼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법을 얘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행동을 안 했으면 어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조건부 승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승인이었어요. 아니, 조금 이게 변경 사유가 있잖아요. 변경 사유를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인 안 해줍니다. 그런데 승인을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행해라 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적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진짜 지금 좀 전에 이장협회 최기동 이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포수 농민들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 강정구 의원님이 이장협회에서 또 그랬거든요. 제가 막 나쁜 사람을 알았으면 나쁜 사람이고 몰랐으면 무능하다고 무조건 못자면서 말렸어요. 왜 그러냐? 강정구 의원님이 이장협회에 들어오셔서 인터하는 와중에 만우살이 김수련 이장님이 민원을 제출했는데 지금 거기가 공원부진이 일부는 공원으로 돌려주고 요양원 진출만 해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미리 하루에 700원씩 주고 딱 7,000원을 딱 뛰니 열흘 만에 딱 지목병역이 되더라고요. 돌고 그런했잖아요. 강정구 의원님 병역이 7,000원짜리가 됐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와서 의원님을 가서 연담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이 여기 오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원으로 돼 있으니 그게 2,200평이라는 큰 평수니 양쪽에 뭐 500평이고 얼마고 이렇게 떼어놓고 나머지 진출을 그냥 쓰고 하겠다. 제가 이러면서 그렇게 막 모르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손을 들이면서 의원님 잘못하십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원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의원님 말씀이 경기도에서 이미 허가를 나면 계속 그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재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은 뭐 완전 어려워 나도 잘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붙었어요. 모르시면 공부해라. 왜 그 자리 뽑아주냐? 시민이 말 그대로 그런 거 모르는 거 알아서 우리 시민들 도와주라고 뽑아준 거다. 그러면서 의원님 저를 막 몰아붙여요. 근데 처음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후기랑 이걸 바꿔서 그래서 지목병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날 뻥치느냐고 제가. 그때 의원님 모르시냐죠. 모르면 무능한 거 아니면 나쁜 사람이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장님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날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오셔갖고 전부 다 답을 하겠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회장님 혼자 오시고 우리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왜냐 화가 나요. 우리 의원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해달랐어요. 회장님이 지금 현재 이 포스급에 있는 27,000명, 24,000명 여기 그 이장들의 대표는 그 주민들의 대표는 강정구 의원님이 알았냐 몰랐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자꾸 대답을 하시면 저기 청문회 이상한 사람과 비비 꼬듯이 보고 지금 현재 자꾸 돌리는데 그거에 산사법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단 강정 부장님한테 의장님이 서열 1위가 시장님이세요? 2위가 의장님이신데 서열 2위가 받았을 때 민원철이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던 분들이. 그런데 그 의장님이 우리 마을 민원 좀 잘 부탁해. 이걸 어떻게 챙겼다고 분명히 여기서 그러셨어요. 근데 챙겼는데 말없이 뭐 유튜브에 김현준 씨 고발해볼 거예요. 자, 김현준 씨하고 과장님이 보고당 했는지 아니면 이 얘기가 돼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 이 이장들은요. 근데 보고를 했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보고했어요? 괜찮아요, 과장님. 저기 왜냐면 우리가 시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학교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여태까지 과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인
이게 또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원상복구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안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찾아 나가고 싶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매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자 속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주수원 이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장님이 알지도 몰랐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고 시상주에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목도 하시고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뭐 우리가 뭐 과장님 아니 제가 근데 말씀을 드리려면 자꾸 말씀을 끊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저는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드려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 일반적인 완충복지와 산업단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설명드리는데 그거는 좀 본인의 경우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이해 안 하시려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상복구가 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이제 산지법에 의한 산단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원상복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쪽에서 도로조명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거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건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었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다시 녹지를 바꾸고 이거를 사업시행자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돈을 들여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리까지 가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뭐 의장님을 여기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무슨 청문회 장소도 아니고 저희가 빠진 행정 절차가 있는지 봐서 그 부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도로조명 나라에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툴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 부분의 조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0월 10일 날 시에서 이 우양의 지권 때문에 모여서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거기서 우양의 지시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양의 지시는 본인들이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서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갔더니 안촌건설도시과에 접수한 서류가 아니라 사업시행자한테 보낸 서류였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낸 의사가 있는 거는 확인됐지만 본인들이 절차를 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양의 지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못 가니까 주민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는 건 아니라. 아니요. 날로 저도 아까 용어를 잘못 썼는데 우리 과장님도 날로 먹는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났어요.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2,200평을 그대로 살려야 되나요? 그 전에 주차장도 쓰고 지금도 바꿔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빼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럼 앞으로는 그 꼭 필요한 양을 빼고는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하고 우양하고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우리 시민분들과 자주 소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양의 지시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고 도시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는 아직 도시공사 사실은 뭐 마이너스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미분양된 땅이 있어서 적지를 못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 그 자격을 도시공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용역을 해서 이걸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거고 우양의 지시는 대부분이 뭐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예. 근데 이거는 공원이라는 건 주민들 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 상막하지 않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상막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말씀을 제가 계속 경계성 맞춤 녹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민 편의성을 위한 맞춤 녹지가 아닙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맞춤 녹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걸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거기 일하는 사람이 이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안 만들어졌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은 하실 수 있고 근데 그 이용할 권리를 내섰기 예, 때문에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근데 지금 계속 안 쪽에 된다 대해서 우량 쪽에 쓰지 마세요. 형택시 본안을 찾으세요. 이거 경기도 본안 아니에요. 이거 무상으로 다 준 거잖아요. 무상 기속시켰잖아요. 그 식당으로. 그렇죠? 식당 무상으로 기속시켰잖아요. 식당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식당이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음부터 지금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화를 풀게 만들지,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영 HC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지금 다른 말씀하신 바람에 제가 많이 끊겼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중간에 절차가 본인들은 뭘 하겠지만 어쨌든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우리가 볼 때 현재 상황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과라든가 이런 예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진행도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 안출 건설도시과에다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관련 부서가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근데 그 판단을 공무원분들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판단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 나라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나라는요, 한 가지를 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300번을 청소를 한대요. 이게 고난을 갖고 있는 게 시가 다 고난 갖고 있잖아요. 뭐 지목변경이니 아니면 도로조명허가니 지금 다 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갈 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량이랑 했을 때 우량이 안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동안 거기에 주차를 세워놓을 정도면은, 그리고 그 도로 다 막은 거 아시죠? 그 물건 나갈 때 자기들 마음대로 다 막아놓고 난리 치는 거 아세요? 지게차 와서 하는 거 아세요?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현장의 답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걸 편의를 다 줬어요. 주민들은 운동을 한 바퀴 이렇게 만호살이 주민들이 한 바퀴 돌라 그러는데 거기서 끊겨서 다시 돌아가신대요. 못 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번 물건 나갈 때는요, 아주 그냥 뭐 사이렌 울리고 앞에 막고 도로 다 막아놓는데요. 자기들 땅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시행이 있다, 우량이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마을 주민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많이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다 보면. 생각할 때 이분들 큰 거 원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려요. 아, 예. 저희가 사실은 이쪽으로 택지를 올 때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산과 들돈 그리고 대대손손 살았던 그 집을 포기하고 산단에 온다는 거에 저희가 수긍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솔직히 저희가 생활하면서 어느 날은 너무 역한 냄새 때문에 창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고요. 그리고 햇볕 좋다고 해서 빨래를 한번 넣으면요, 빨래에서 정말 아침마다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다들 집집마다 다 건조기 뒀을 거예요. 그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고, 그리고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뭔가 산책할 공간도 있고 모든 아파트 단지들은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 녹지를 다 만들어주는데 이곳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아들하고 같이 무서워서 아들하고 놀았는데요. 그때도 저희도 되게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공원이 생겼다라는 분명한 어떤 용도가 있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있었을 텐데 그 상당과 구분해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 그거는 제조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먼지라든지 그리고 좋지 않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단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게 바로 그 차단 숲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살 수 있는, 코를 들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위해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위원들이시고 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더 가서 일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지금 SPC가 살아있잖아요. 토승이사단, 표대문에 살아있죠. 고양이 지시가 지금 토승이사단이 청산이 안 됐죠. 왜냐 지금 두 필지가 남아있죠. 소랑물육자리하고 하나씩부자리 앞에 지금 보시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하고 시행사가 올리면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지금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죠. 재심의 대상은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심의에서 어떤 여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렇게 어렵게 가능한 말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23일 강정구 의원님하고도 만났을 때 제가 과장님 기다려 듣는데 그때 과장님의 자세는 부자세였고 이렇게 말씀을 소박소박한 게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강경한 자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전에 처음에 들어와서 회의에 임하는 자세도 이렇게 뭐를 여쭤보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의 의지로 막 끌고 나가려고 리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우리가 세금 때는 우리가 세금을 받고 다니는 땅이에요. 우리가 의향이 오면 어떻게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 의향이 부도난 것도 알아요. 우리는 수용민이잖아요. SPC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지분이 의향이 49.9%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솔벤트가 거기 해서 홀릭스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좀 많이 아는 말을 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전에 과장님의 페이스로 그렇게 가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밀고 나가잖아요. 제가 감정의원님한테 왜 뭐라고 하셨냐면 의원님한테 민원처리를 못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공무원들한테 패싱당하고 거기에서 까이고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거를 민원을 줬을 때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요? 막말로 의향이 막 없애된다 그러면 주민들 협의해서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죽겠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한테 부탁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보셨을 때 우리 의원님이 최고입니다. 최선을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진짜 상황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지금 가임이가 최영훈 과장이 이걸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을 갈쳐놓고 상처내놓고 이가족들 갖고 싸움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본인의 페이스를 끊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고 어쨌든 8년간 다 못한 거잖아요. 처음에 말 그대로 책임감 말 그대로 뭐 인정하네 그것도 계속 밀어붙이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끄트머리까지 몰아붙여야 대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말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00번을 만나든 500번을 만나든 그거는 최영훈 과장님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놈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에 이미 준공할 때 그게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사업시행자가 그거를 사업시행자가 도로변경까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지목변까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한 번 주민 설명회를 기다리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져서 이거를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건설도시가 만나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지금의 소통이 없고 김현주 씨가 했다면 우리 그렇게 김현주 씨 일단 고발하고 보려고요. 그렇게 미래첨단 과장님이 지금 대단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대단 우리 주민들 힘을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감정을 갖게 일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감정을 갖게 일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법 다 공부했어요. 왜? 하도 뭐 말 그대로 김도희 씨나 말 그대로 미래첨단 전화하잖아요. 우리 평택시 고발하면 돼요. 말 그대로 그 이미 지목 변경을 한 건데요. 그거요 공무원 실수를 안 했고 왜냐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기 그렇게 대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첨단과가 어떤 관계를 알아본 거예요. 첨단을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만 의학권도 들고 뭐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모르시죠? 뭔지 모르시죠? 제가 이게 여기가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그냥 잘 보세요. 아까 보셨죠? 여기가 의학이고 여기가 지금 다 우리 마을이에요. 직선거리로 1km 넘대요. 그러면 녹지 싹 깠죠. 2,000평 깠죠. 소나무가 한 그루에서 나오는 진짜 진짜 얼마나 저기예요. 근데 2,000평 심으면 몇 그루나 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심어요. 우리 500평 심을 때도 보니까 120분까지 간다고요. 그럼
곱하기 그것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마을이 여기서 이 먼지를 다 먹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권리를 뺏은 거예요. 의왕은 지금 제가 의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보면 하루 비거든요. 국가 살았다. 도로죠. 일반 도로죠. 자, 거기서 차 하루 종일 다녀요. 그러면 그 먼지가 다 분노에 넘어와요. 여기에서 딱 보면은요, 의왕이요. 1km만 되면 의왕이 지금 이제 쓰는 부두. 저녁마다 짐 싣고 땡쇼는 부두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서 1km가 안 돼요. 의왕이 쓰는 데는 피트웃이라고 해요. 뻘프도.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피트웃이라고 컨테이너도 해요. 그 옆에가 정사 전용부예요. 그렇게 딱 하잖아요. 전방 3km 내에 저희 마을이 다 들어있어요. 과연 아까 20몇 명이 도시계획 실패했다는데 이런 거 알고 있을까요? 평택시가 이렇게 필요해서 상단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렸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왕이 저녁마다 얼마나 난리일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살아봤잖아요? 한번 살아보시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왕이 저녁마다 생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끝찬 줄 알아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냥 지게차 이쪽 건설장이 그냥 밀어버려요. 중앙선, 이게 지금 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게차랑 중앙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중앙선에 지게차가 밀고 사이렌 밀고 뒤에서 1분차하고 그러고 이게 가는 거예요. 분차가 그냥 이렇게 질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앙선이 뭐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책 안 서줬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서 통행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서 자기네 그 빨간 걸로 자기네 들어가면 쫙 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차를 이렇게 탁 서요. 이건 일반 차량이에요. 주민들 가겠어요? 못 가요. 그 반대편 공단이 뭔 줄 알아요? 이거는 금속, 알루미늄 가공 공장이에요. 우리 주민들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 죽으라는 우리는 지금 의왕이 그걸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티켓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툭하면 경기도가 잘못했다. 그래, 경기도 잘못했어. 시기가 잘못했어. 평택시 잘못했어. 그러면 두 기업 간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해갖고 우리 평택 마무리 세금 내는 사람들은요 그 먼지 다 먹고 이거 말대로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주라고 하는데 10월 10일 날 그러셨다며요. 사업 시행자니까 의왕만 불러가고 의왕한테 도로 그거를 10m, 15m 필요하겠다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주민 대표 불러서 이만 하니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셔야죠. 자꾸 과장이 저렇게 하면 우리 과장한테 감정 생긴다니까? 과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에 제일 나쁜 사람들 기억돼요. 죽을 때까지 기억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 부합적이나 이렇게 드렸다면 죄송한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것과 경우가 다른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제가 우연히 불러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일단은 감정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상세하게 모르잖아요. 그 야간 시간에 정말 저기 차단해놓고 소리 시끄럽게 하려면서 그것까지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 대책이에요. 우리가 처음겠어요. 거기서 시민들의 운동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앙선을 맨날 막 지게차를 밀어버리고 막 1톤차가 밀어버리고 크게 막 밀고 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정말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공간에서도 막 알루미늄 그게 계속 분해라고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 시설에 올려서 이게 적합한 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 마을에 오셔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자, 1번에 노후조력이라는 거는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망경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런 말 그대로 위험이 없어야 되고 한 번에 고액량을 꺼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이배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대책이 안 되니 이 대책을 세워주는 아니면 이거를 다시 시기를 해주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원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의원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지금 서축이 왜 그러냐. 지금 지목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랑 뭐 산출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저명과 받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뭐 안 되면 행정통이라든가 양성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솔직히 딱 뭐라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지도 못해 막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때문에 지금 강정고객님이 진짜 뭐가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봤을 때 미래창단과 김현준 팀장님하고 최영희 과장님 손에 던졌으니까 잘 아시는 부분도 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지역에서 솔직히 말이 그렇게 포스에서 그만하는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다 세매나가면 내가 얘기했어요. 의원님도 머물러도 강하죠. 제가 이것만 안 가봤는데 제가 소리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님 저를 몰아붙이니까 털을 던져버렸어요.
아까 조금 전에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민분도 좀 만나고. 왜냐면 현안이잖아요. 현안이면 자주 만나서 문제점을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랑이랑 얘기할 때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왜 이분들 왜 떠나게 하셨는지. 이분들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저녁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일 이 집에서 저녁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그 갈 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저기 산림녹지가 얘기 좀 할게요. 요번에 그 미세먼지 차단 위원 뭐 부지 정리하고 식목 식재 해갖고 15억 받으셨죠. 꼭 청문회 같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네, 우리도 행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15억을 받았는데 그 문제점이 좀 있죠. 거기 나무 얼마나 피셨어요? 200그루 정도 피셨어요? 그러면 거기를 다시 나. 몇 개요? 200개 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역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구입구에서 고사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수목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서 일단 그렇게. 지금 거기에 보면 편백나무 많았었죠. 네. 편백나무는 몇 그루 정도 필요했어요? 모르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0그루, 300그루는 안, 200그루에서 300그루 안 되게 좀 된 것 같아요. 아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무를 비고 나무를 다시 심는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편백나무가 그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 5년 6년 키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5년 6년 키운 걸 다시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로 어떻게 미세먼지 차단석을 만들려고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데요. 이거 뭐 사업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평택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근데 그렇게 나무 심을 데가 없어 원래 잘 있는 나무를 다 비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저희가 고사목을 이제 보려고 한 건데 거기에 좀 같이 실수에다가 좀 실제 색도 섞여가지고 그게 배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챙기지 근데 못해가지고. 고사된 놈 죽은 나무를 빌려고 했는데 아니, 하는 나무 줬어요. 근데 그거는 실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무를 비워서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5년 동안 키운 나무를 5년 동안 그것도 편백나무면 귀하잖아요. 이 동네 편백나무 많은가요? 그 오래된 나무. 편백나무 많은가요? 아우.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귀한 300그루의 나무, 예를 200그루라고 합시다. 200그루의 편백나무를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죽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하고 좀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무 뿌리가 이만해요. 아니, 죽은 나무에서 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걸 살로 빈 보여주세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아우. 지금 아까 죽은 나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죽은 나무가 파래요. 쓰러져 있는데. 이거 다 죽은 나무가요? 요즘 죽은 나무가 이파리가 파래요. 지금은 죽은 나무는 파랗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를 이게 지금 일반 나무도 막 잘라놓은 게 이만큼이니까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었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건 나무 아름이 이만한 것도 피워버렸어. 이거 키우려면 30년이 걸리는데 나무 새로 심겠다고 이거 뭐 조경회사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경회사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여기 지금 우양AC 옆에다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아유, 아깝다. 일단은 거기가 좀 산단 쪽에 있으니까 좀 미세먼지 차단하는 의미로서 저희가 좀 사육청에서 공무하는 사업이다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만원에 120m짜리를 우리 마을 앞쪽에다 조성을 해준다면 박수 쳐주겠죠.
그렇지. 왜냐면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그 마을 앞쪽에다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시공을 해서 여기 마을 분들 박수 치고 난리났을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울창한 나무, 이만한 두께 나무를 몇십 년 키워온 나무, 그 귀한 편백나무 5, 6년 키워놓은 거를 다 비워버리고 다시 나무를 심는다? 누가 박수를 칠 것 같아요? 평가님 이해 갑니까? 집 앞에 있는 배추나무 새로 심으면 배추 어디다 먹어요? 그죠? 아니 사업을 신청을 해도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팀장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가시나요? 대답해봐요. 왜 잘랐나?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살아남은 거 비워다 가야 돼. 이거 파가지고 다시 옮겨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귀찮아서 다 잘라버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거 쓰면 영창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시의원들이었으면 이거 난리쳤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 자체에 이거 다 구석구석 다 찾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그냥 신청을 했는데 왔는데 그 울창한 숲을 다 비워갖고 다 잘라버리고 우리 여기다가 다시 나무 심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저기 평택 시장님 살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 일부러 거기를 빈 건가요?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하니까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네, 대답 좀 해봐요. 속수원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일반 뭐 많이 무거진 나무나 뭐 이게 풀을 깎는다든가 하는데 거기는 풀만 깎아도 내가 볼 때 깨끗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나무가 있긴 한데 기존에 나무가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다 많지는 않고 이제 좀 구석구석 빈대도 많고 해서 좀 차단색이라는 게 복층을 해가지고 소음이나 미세먼지 아니 200분을 잘라놓고 새로 심어서 보충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나무에 있는 거를 잘라갖고 다시 나무를 보충해서 소음을 막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차단수 층층으로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 야자 매트를 깔고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전 지금 생각을 하니까 아까 저분께서 그것은 산업단지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법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도 하고요. 지금 들어보면 우양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저희가 판단하는 지금 판단으로 본다 보면 바로 우양 옆에 있는 우양의 직원들을 위한 산책로였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편백나무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피톤치드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편백나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뽑아다가 그 옆에다 심어갖고 조성을 하면 그 혈세 15억도 낭비 안 하고 내가 볼 때 조경회사도 멋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조경회사가 돈 나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개인이 갖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런 나무를 키우려고 30년, 40년이 걸리는데 30년, 40년 된 사람을 그냥 그대로 잘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만한 나무 하나 심는다고. 그죠? 근데 왜냐면 일이라는 거를 할 때는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공장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가면 공장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맞아요. 오해하지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업대로 돌려 반품하세요. 그거 쓸데없는 나무 다 비워갖고 뭐 하겠어요. 새로운 나무 심으면 누가 박수 쳐주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거기 나무 같은 데 있는 없는 데 심어야 돼. 그래, 진짜 뻗어내. 근데 나는 그 진짜 편백나무 너무 아까운 거 같아. 진짜 너무 아까워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거 다
그 200구조나 되는 편백나무. 여기가 어려워요. 네. 너무 근데 아마 근데 이 시에서는 이런 얘기 없나요? 그 행감할 때 이런 얘기 안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 나무 베고 나서 주민 이장님이라고 주민분들하고 주민 설명을 해가지고요. 이제 설계에 이런 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주민분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산다를 위한 거라고 여기 주민을 위해서 표현을 맞아요. 지금 왜 했다니까 소문 하나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우리까지는 우리 일만 할게, 너네까지 너네 일만 해. 그리고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뭐든지 사업이라는 거고 선정을 하거나 실천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살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역사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들을 살려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기존에 있던 걸 모든 걸 파기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시 행정단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건데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올바르게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건 죽어도 아니에요. 나도 살이 돼서 그러세요. 저기 우리 김순원 이장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들께서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우양의 지혜수와 만남을 주선했을 때 단둘이 만났을 때보다 공무원들이 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아니면 우리 김순원 이장께서 바라는 거를 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부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왜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 3반 교육 중이라 지금 다음 주에 출연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네. 저는 예전 과장님은 생태학적 과장님으로 인사과정을 가셨고요. 지금 직무 대행을 떠서 지금 선과 교육 중 인사과정이라는 사항이라 완주에 지금 다음 주에 오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릴 게 뭐냐면 지금 도로 조명을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 협의 없을 때는 그걸 좀 고려를 하시고 주민들 간의 협의가 된다든지 아까 의원 말씀대로 소통이 된 다음에 의원님 주도하에 도로 조명 같은 거는 협의가 됐으면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잡든지 이렇게 해주실 수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그거는 도로정책에 대해서 지금 안출 조금만 남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책임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주셔서 민원 놓치지 마시고 저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어느 분서입니까? 그것도 도로정책 중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교통경제과하고 이제 평택경찰서에서 중앙선 절산하는 문제는 거기서 심의받아서 이제 절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 건설도로가 소관은 아니고 이제 중앙선 절선이나 자해자, 교통의 흐름에 대한 거는 교통부서, 그러니까 평택경찰서나 교통경제과, 특히 이제 평택경찰서 심의가 떨어져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시역 의원님 지금 가장 문제가 위안이 저녁마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앙선으로 막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해준다든지 아니면 빨간 봉을 해서 당장 교통 진짜 위안이 재수가 봐서 8년간 지금 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좀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모양의 지시가 막 이렇게 빨간 거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놓고 생기를 막 이렇게 막 우리 땅이다 표현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무거운데요. 지금 이게 의향 여기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 의향 땅이고 여기가 이만큼이 지금 인구도 아니고 도로도 아닌 데가 있잖아요. 이쪽에 저녁까지 이렇게 차를 대놔요. 근데 저녁 10시, 11시에
이렇게 막 9시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운동을 가려고 이게 사람들이 지나갈 길도 없지. 거기다 의학은 제일은 하지 이러니까 이거 의학이 있어. 이걸 다 치워버리고 시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읍이나 시에서 관리를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꽃갈콘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의학이 아닌 거기서 의학이 이렇게 점유했다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거는 식당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평택시 써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거기를 따로 쭉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말로 가다가 거기서 다쳤다 그러면 의학인 청구하기도 뭐하고 뭐 국가인 청구하기도 뭐하지만 그게 시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다쳤다 그러면 시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니까 이게 책임 플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저기 우리 체육관 배당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래청산과에서 여기저기 지금 뭐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지적적으로 거기서 하신 것 같고 좀 SPC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SPC에다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일단은 이거를 시민이 다 살 수 있는 사업시에다 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추후 만날 때 의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지가 우리는 응원을 해주는 방법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최선을 다하셔서 만약에 우리를 10번 만났는데도 안 되고 사업시행이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좀 양보를 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런 대책, 중앙선 대책, 교통카드 대책, 그 다음에 뭐 보행 대책, 그 다음에 환경 대책 이렇게 해주면 저희도 양보할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의원님하고 부장님하고 상당히 회계를 회장님 계시잖아요. 청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백준호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더 해주셔서 말씀드리면 아까 최영 과장님께서 행정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도로운영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 진입을 못하게 되죠. 우양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이나 뭐 어떤 위험한 요소는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양에서 우양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량 진입을 막아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서 사용하더라도 그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아까 행정대로 하신다면. 말씀드려도 안출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를 하셔가지고 쪽에서 어제 주소를 미래청산 산업과에서 주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도로전용 허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양에서 그 진취용으로 사용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해놓은 거 다 치우시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차량이 왔다 갔다 안 하면 우양에서만 차가 안 다니면 주민이 다니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불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양편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우양 편들어 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고요. 내버려 둔 건 아니 주민들 그 현장 바로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도로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인도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라고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출 건설 도시가하고 우양 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이후에 삐져 절차는 가겠지만 그 안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우선 조치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처리했어요. 도로하고 김치중로가 바로 맞닿아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도로요. 어쨌든 그 도로 어긴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양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량이 사용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어쨌든 법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얘기들 나오면서 여기 관계 부서들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5개 관계 부서들이 있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잘 아셨을 거고,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럼 더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 가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누구를 지금 떠넘길 수도 없어요. 관계 부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대표 김순원 이사님의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걸 평상시에 계속 해주세요. 그런 피드백을 좀 주시면은 분명히 싸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계 부서들이 다 속해 있는 분들이 이분 전화번호 가져가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어떻게 통행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직접 만나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보성 해준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입장님 여태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많이 또 피해도 보시고 하셨지만 또 오늘 또 많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잖아요. 힘이다가도 네, 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건 마지막에 결론도 많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거기에 이제 조명 허라든가 이런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준 의견 최대한 반영됐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자리 마련해주셔서 이해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는 무슨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세요. 왜냐면 자리가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화해의 시간, 만들어가는 시간들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한 말씀씩 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우사리 주민 변명도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만우사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 모형을 주셔서 이렇게 바쁘신 게 업무가 바쁘신 분이 오셨는데 오늘 며칠 전부터 그 상황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어요. 벼랑간에 의장님이 도로 변경이 이렇게 됐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손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나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도의원이 오셔서 다 해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우사리 주민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떤 좋은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야 아무튼 지난 과거는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걸 내일처럼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혜택에서는 또 다른 도시에서 발생하지 않으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안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처럼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일단 장시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도 한 분의 팀장님 내려오시는 분 지금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좀 늦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 또 회기철인데 또 공무원 우리과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화를 장착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관행대로 간다고 하면 계속 불협화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협화음이 없으려면 소통이 돼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주민분들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될 때까지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분들도 다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작정 공사를 해놓고 만들어가려고 들키지 않게 시시하는 부분들은 지난날의 그런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이분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하려면 여러분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만 일방적인 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거는 어떠한 목적이 같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일을 원활하게 만들면 이분들이 박수를 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웃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가장 사소한 거,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세계가 더 빨리 하루빨리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계속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